박지원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었죠. 이게 이제서야 1심 선고가 나왔어요.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5명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라는 의문도 듭니다. 아니 무죄를 주려면 진작에 재업소라고 하면 될 것을 6년 동안 이렇게 길게 끌고 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발표를 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겠죠. 박지원! 그만해. 한 말씀해 주시죠.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 갔습니다. 저는 무죄가 됐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만해 라고 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본인 1심 무죄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국방장관 다 검찰이 징역 각각 4년, 2년, 3년을 구형했는데 전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의도적인 표적 감사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은 일단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 월북 판단에 대한 내용은 다수 참석자 회의에서 판단을 했다. 어떤 불법적으로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의도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회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외에도 뭐 자료를 삭제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에 배포선 제한 없이 배포가 됐다가 수정이 됐던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해당 전산망에 원자료가 보존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어떤 은폐해서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감추려고 했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원자료를 보존할 이유가 없었겠죠. 각종 보고서에도 허위 기재 사실이 없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뭐 이 외에도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결론 내고 회의 진행했다는 근거도 없고 월북으로 몰아갈 동기 자체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러한 의사결정과 월북의 동기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정상적인 회의 절차가 다 진행이 됐고 자료도 다 보존이 되어 있고 어떤 이 망인에 대한 뭐 소각사실 은폐 이런 부분도 은폐를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필 규정이다. 이 사건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해수부 공무원 서해에 조난을 당했는데 북한으로부터 피살당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당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은폐했다는 이 의혹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심 전원 무죄다. 아까 화면에 잠깐 나갔지만 이래진 씨, 그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이죠, 이래진 씨. 이래진 씨도 입장을 냈어요, 김기웅 대변인님. 이거 나라가 공무원 한 명 못 지켰는데 무죄가 웬 말이냐,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나라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에 이르렀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이겼다, 진실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재밌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해달라, 자기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무죄가 나올 거라면 왜 공소 취소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이 서해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너무 빨리 언론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월북을 하죠? 그러면서 빚이 있다. 그리고 그때가 2020년 9월입니다. 9월 20일 굉장히 추울 때인데 조류도 거세고 수온도 매주 낮은 상태에서 본인이 월북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그분이 평상시에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월북 가능성이 먼저 있다고 해서 일종의
월북몰이를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적 의원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오늘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온 서해 피격 공무원 은폐 의혹 전원 무죄 5명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부 소식을 만나봤다면요. 이제 뉴스탑10 준비한 상위권 주제 2개 남았죠. 2위로 가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가 나자마자 국정원이 해당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료들에게 사과를 했죠. 1심밖에 안 나왔는데 국정원이 이걸 벌써 사과하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도 나서서 이거는 검찰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고 유족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건인데 대충 이렇게 국정원에서 고발 취소하고 감사원도 지금 고발 취소하라고 압박해서 될 일입니까? 이 자진 월북으로 그 다음에 몰고 간 거예요.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죽은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감찰권의 남용이라든가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못이 이루어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오늘 대통령도 총리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검사들 책임 물어야 된다는 취지를 이재명 대통령도 했고 김민석 총리는 이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요. 당사자가 항소 포기하는 건 당사자의 자유예요. 내가 뭐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 항소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고든 피고든 그건 당사자 권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항소는요. 검찰의 의무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아무리 재판장이 지규현 부장판사라고 하더라도 저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 다 납득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 서훈 박지원 저런 분들도 피고인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1심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본인이 진짜 결백하다라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받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북한에 의해 가지고 피살당한 그 공무원의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생각하면 검찰이 저런 식으로 항소 포기하는 게 저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스스로 항소 포기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외압에 의해서 항소 포기가 됐다. 그러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최상병 특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예.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뭐 혹자가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른 표현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은 제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김민석 총리는 이미 검찰의 항소 포기 방침을 알고 있었다. 한동훈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 외압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 이미 알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로 교체가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그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예. 감사원이 동원되고 감사원의 고발 조치에 의해서 검찰이 이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은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가 삭제되었다라는 허위 발표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국정원이 그 무죄를 받으신 전 국정원장 등에게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 검찰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되었던 분들이 모두 무죄를 받는 상황 속에서 예. 과연 이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 예. 지금의 저간의 이런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민하고 감안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정권의 대통령, 국무총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은 외압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짧게 하나만 예. 지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심제 도입하자면서요. 예. 그죠? 근데 왜 이거는 1심에서 끝내죠? 자, 그리고 지기현 판사 못 믿겠다면서요. 근데 왜 지기현 판사가 한 거는
다 이거는 100%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도 총리도 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4위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두 사람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지금 고발을 아예 취한다. 무죄 났고 고발 취하면 이걸로 이제 끝인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무죄가 났다라는 것은 1심의 판단이 한 거지 예. 2심하고 3심도 남아 있고요. 그때 법원에서도 무죄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트랙은 별도이지만 이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 있었는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1심에 있어서 당시 수장으로서의 이 법적인 판단에서 단순하게 1심에서 문제를 예. 맞은 거고요. 다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제대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고 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심에 가서나 3심에 가서 역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왜 지금 거두어 드리냐. 2심에 자신이 없으니까 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랑 그 두 번째는 그러면은 죽은 공무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굳이 탈북한 그 어민들을 돌려보낸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라는 사실은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얼마만큼 법적으로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1심 판결만 있었던 거지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이게 항소 포기,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항소 포기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기소 자체가 잘못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거 억지로 엮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검찰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1심 무죄가 났고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에 문재인 정부 때 사안인데 22년 정권 교체가 되면서 바로 사건이 다 뒤틀어졌다고 보는 거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그 앞서서는 감사원이 앞장서서 그 사안을 자진월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것으로 사건을 몰고 갔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거나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된 어떤 배경, 그리고 1심 무죄 판결, 국정원이 자체적인 고발 취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검찰에서도 아마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핫피플 3명 모두 만나봤고요.